서브타임즈 2023년 4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서브타임즈는 각 장마다 위에 제목만 제가 읽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멘트를 안 하는 방식으로 노코멘트 식으로 하겠습니다. 관심이 되시는 부분은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편법을 제가 좀 게을러져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변화를 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시간에 해서 그렇기도 하긴 합니다. 바이든 정권에 정말 처음 꺼냈다. 북 핵공격의 초강경 경고. 중앙일보 박현영 기자의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의 종말이 이런 상징일까? 라고 어줍지 않은 그런 그 미국의 주택이 무너지는 장면을, 붕괴하는 장면을 비유를 해 봤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더욱 강력한 확장 억제력 과시. 더 코리아 헤럴드 신지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의 비핵화 상태를 재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내 친구 김건희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약속 안에 이런 보도 내용이 더 뉴욕 타임즈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고서 느낌이 오는 것은 쭉 오늘 그 여러 가지 이 한미 정상 회담의 결과에 대한 기사들을 보고서 느끼는 것은 바이든의 약속은 이것저것 읽어보아도 결국은 립 서비스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저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분석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미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로이터 조지 스미스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결정적인 결말보다는 토론의 공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머지 내용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국 잠수함 함장을 했던 퇴역하신 최 씨라는 분이 눈에는 눈, 핵에는 핵이라고 그는 말했다. 당신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반격할 것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혼자만이 아니고 서울의 박주민, 워싱턴 데이비드 블런스트롬 추가 보도를 했고 또 편집자도 또 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보도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한국인 대통령의 일본 용인 발언으로 볼 한국 외교의 대변화. 전 주한 대사가 해설. 무토 마사토시라는 분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쭉 그동안에 읽어왔고 이해했던 부분들을 쭉 나열대로 좀 정리를 잘 했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을 위에다가 제가 갖다 놨습니다. 미군도 일본과의 협력 없이 한국 방해하기는 힘들다. 이런 게 이제 일본 측 대사를 했던 사람들의 어떤 분석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 대부분 순종적인 자세를 계속했던 한국이 여기까지 와서 강경 자세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러시아의 견제에 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탄약 공급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고 김대중 씨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국회 연설에서 50년도 일본의 국회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일외무성 수단 눈앞 총격중 상황에서 한국군이 일본인 구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추가적으로 낸 게 있습니다. 이낙연 미소책 출간 한 생존 위한 대외 전략 탐구. 쭉 동아일보 김지연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귀국을 앞두고 평화 번영 등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처럼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일본 언론은 대부분 새로운 책이 나오고 그러면은 요약해서라도 그걸 좀 보도를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 세상 변화에 대해서 평화 타령은 안 봐도 재탄 선탕 뭔가 획기적인 게 없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백인의 지위 격하에서 10년 이내에 일어나 미국 민족 내전 끔찍한 너무 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미국 인류 정치학자가 예언했다고 해서 바바라 월터 캘리포니아 대 교수의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는 2012년부터 신생아가 비백인 비율이 5화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시도자는 트럼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좌우 갈등이 하도 너무나 심해가지고 한국 내 무기 소지가 가능했다면 이미 우리나라도 내전은 또 발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육아 세대 단 2알이 된다. 일본 사회를 기다린다. 가족 붕괴라는 현실. 이런 내용, 우리나라가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정서가 슬슬 미래 세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접속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혼모도 상식적으로 돼가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르죠. 한국은 왜 러시아와 중국의 싸움을 팠는지 주목된다.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마키노 사랑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 국내에서 높아진다. 자체 핵 무장론과 안전 보장 문제. 한국은 미국과 얼마나 관계를 가능하겠느냐. 한국의 향후 외교에 길하다고 나올까 불길하다고 나올까, 이런 제목으로 쭉 기사를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읽고서 이런 뒷말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앞으로 중립 캠프의 도움이라기보다도 역량이라고 번역이 됐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노프리 런치라는 말이 쓰이듯이 미국에서의 만찬 대금은 의외로 높은 떨어질지도 모르고 주시가 필요하다. 만찬 대금이 의외로 높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신설 청인전쟁은 전쟁에서 일본은 졌다라고 생각해야만 이유. 국가 예산의 4배 배상금이 일본에 가져온 폐해라고 호사카 마사야스라는 사람이 기고한 내용인데요. 청일전쟁은 이 조선 때문에 일어난 거고, 청국이 패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청국으로부터 배상받는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 2차 대전까지 끌고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이 청일 전쟁의 이 후유증이 결국은 나중에 2차 대전까지 해서 일본이 패망하는 선까지 간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배상금을 취득하는 사업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만 하겠네요.
청일 전쟁에서는 이겼어도 삼국 간섭으로 그때 이 러시아 아니 독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영국도 있었고 어디도 있었는데 그 랴오뚱 반도를 결국은 이 청나라 얻었는데 배상으로 그걸 다시 뺏긴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은 어떤 그 글로벌 그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 그 이 1분기 이 영업 잠정 실적입니다. 연결 63조 7,500억 원 매출 달성인데 작년보다 18% 내려갔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5.5%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매출 1조 원이 넘어가지고 9.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1.3%가 증가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